만성신부전증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혈액을 신장에서 걸러주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이 특히 중요한데요. 6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장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나트륨과 수분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부종이 생기고요. 또 혈압도 높아져서 오히려 또 신장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염식 식사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단백질 섭취도 일정하게 또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백질이 대사가 된 것들이 이제 신장에서 제대로 배설되지 않아서 요독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너무 제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영양 상태가 더 나빠져서 또 악화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는 나트륨 이렇게 단백질은 제한을 하고 단백질을 분해한 아미노산 섭취를 통해서 영양 상태, 영양 장애를 개선하면서 또 요독증을 예방을 하는 그런 식이요법이 필요합니다.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암모니아, 요산, 요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그 대사 산물들이 이제 체내에 쌓여서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지 않으면 체내에 쌓여서 이제 요독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 섭취는 제한을 하고 이것을 발효한 상태인 분해한 상태인 아미노산을 섭취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물성 단백질을 발효한 발효 아미노산을 신부전증 환자들에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열량 섭취도 이제 적당하게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또 보통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칼로리가 많으면 혈당이 올라가서 문제가 되고요. 또 너무 작게 제한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만성 신부전증 환자분들이 또 식욕도 떨어지고 또 구역질도 있고 해서 뭐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영양 실조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열량 섭취를 너무 하지 않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또 지방과 단백질을 태워서 또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 근육 단백질의 또 분해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노폐물이 또 증가해서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열량을 또 적당하게 섭취를 해야 되고 30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분도 적절하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분 대사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부종과 이제 핍뇨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특히 이제 하루 소변량이 500ml 이하로 되는 경우는 꼭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수분 섭취량은 전일 소변량 플러스 500cc 정도로 하면 적당합니다. 다음은 이제 칼륨 섭취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신부전증이 있는 분들은 이 칼륨이 제대로 배설되지 못하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이 생겨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칼륨 수치는 이제 보통 한 4, 5 정도 사이가 정상인데요. 보통 6 이상 넘어가면 칼륨을 제한하는 식이요법이 필요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사실은 주로 통곡류나 견과류 이런 데 많아서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자연식을 하는 경우에는 통곡류나 채소를 위주로 먹게 되는데 뭐 이런 경우는 또 이렇게 통곡류를 섭취하는 것들이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현미밥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칼륨 수치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으면 굳이 뭐 현미 채식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미 채식 자체가 오히려 영양소를 공급을 하고 또 요산 요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미 채식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칼륨 수치가 또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일정하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육근류에도 역시 이제 칼륨이 많기 때문에 제한을 해야 되고 또 과일군이나 지방군 있어서도 특히 견과류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의 섭취도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이 칼슘과 인의 이제 서로 기량작용을 하는데 인이 체외로 원활하게 배설되지 않아서 또 혈중에 인산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또 혈중에 칼슘치를 떨어뜨려서 또 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의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이 많은 식품은 고기, 계란, 우유와 같은 단백질 식품에 많기 때문에 또 단백질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요. 현미 작곡류나 또 이게 견과류에도 인이 많아서 또 이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의 혈액 검사나 몸 상태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 식이요법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